빡하. 오늘은 이제 추석을 기념해서 사무실에 친구가 잠깐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도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갖고 도매한테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저한테 여쭤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개를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친구 매장은 영상 끝날 때 얘기할게요. 질문 첫 번째가 네. 왜 도매에서는 한 장을 못 사나요? 아무래도 소매랑 그러니까 일반인이랑 소매랑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이게 천천히 얘기해도 돼. 어차피 다 이렇게 다 자를 거야. 편집이 있구나. 어. 일단 도매라는 업체는 일반인에게 도매가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시는 의류 쇼핑몰들이나 이런 그 오프라인 매장들한테 옷을 납품을 해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소매 사장님들과 일반인 그 소비자들을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저 여기 어디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옷을 달라고 납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별을 두려고 일단 납장 쉽게 판매는, 말하면 이제 구분을 해야 돼서 그런 거죠. 그죠, 구별이죠. 일반인과 그 소매 그 업종을 그러니까 하는 옷을 분들의 파는 차이. 사람과 옷을 그냥 살려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 그치.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가끔 보면 한 장을 주는 매장도 있긴 하고 한 장을 주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매 사장들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싫어요. 왜냐, 그 도매랑 소매의 경계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건데, 요새는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알면서도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알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납장 판매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처음에 두 장을 구매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례 같은 그쵸, 거잖아. 관례 같은 거죠. 구매하시는 분들이 옷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그치만 요새 같은 경기가 안 좋아서 따로 알지만 구별을 두지 않고 그냥 아쉬우니까 한 장이라도 팔려고 그렇게 한 장씩 요새는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은 처음 오는 분이 한 장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힘들어요. 근데 저희도 주긴 주죠.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옷을 갖다 파실 분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장사를 하다 보면 이게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냥 이뻐서 본인이 입으려고 사시는 거 아는데도 그냥 드리는 거죠. 어렵네. 이 방송 보고 찾아오시는 거 아니야? 한 장씩 달라고? 그러면은 대신 얘기를 해야 돼. 저 빠기 삼촌 그거 보고 왔다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납장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 도매도 물건을 소매가 물건을 파는 거랑은 단위 자체가 다르게 판매가 돼야지 유지가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상인들과 그 시장의 약속인 거잖아. 어떤 도매 업체 막 이 매장과 이 매장이 다 이게 포괄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요새 힘드니까 그냥 다 막 준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안 그럴 수도 있고 이 매장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내가 항상 얘기했던 매장마다 다 다르다. 매장마다 다 다르죠. 입맛이 다 다르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꼭 사업자가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뭐 굳이 뭐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 일반인과 판매하는 사람들을, 소매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그냥 방법일 뿐이고, 다 검사하진 않아요. 그냥 되게 의심스러울 때, 의심스러울 손님이, 때? 본인 입으려고 사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검사할 때가 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옷을 파시는 분이 아닌데 그냥 동대문에 가면 옷을 싸게 살 수 있다더라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가려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라나? 뭐 그쵸. 동대문이라는 곳이 좀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야간에 막차 끊기기 전에 막 이렇게 잠깐 들려서 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은근 그런 많아요. 사람도 있겠다. 네, 은근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동대문은 도매가로 그냥 좀 싸게 옷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많이 와서들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엔 조금 이건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 물건 품절이 왜 이렇게 빨리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나 이거 물건 촬영했어,
사서 촬영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이거 주문을 했는데 이거 품절이에요. 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도매 입장에서도 소매 입장에서도 되게 곤란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도매도 그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소매 업자들한테 팔 옷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당연히 소매 업자들이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데 반응이 없으면 접는 것처럼 도매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도매도 소매 업자들한테 옷을 판매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한 파스 끝나고도 다음 파스를 이렇게 이어나갈 저기가 안 되면 모르실 수 있어. 한 파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파스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 한 파스라면은 공장에서 최소 만들 수 있는 수량, 훌륭해. 이어서 얘기해줘. 그 수량대로 저희가 옷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소매 업자들한테 샘플 나가고 뭐 이러면서 판매를 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저희도 옷을 제작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반응이 없는데도 계속 아쉬워서 조금 막 리오더라는 개념, 리오더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쉽지. 리오더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빨리 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입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물건을 해가셔야지 그게 이런 피해가 좀 없이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근데 그게 물건이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 그 본인 안목이라고 보셔야겠죠? 저희는 이쁘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 쇼핑몰을 예로 들면은 쇼핑몰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매장에서 A라는 매장에서 신상이 나와서 이게 되게 잘 나가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갖다 팔았을 때는 이게 안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 안목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안목이 있어야지 쇼핑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 그 도매업자들한테도 재고는 무서운 거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도매를 하고 100장을 만들었는데 주문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천천히 들어와서 100장이 소진이 됐는데, 이제 101번째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물건 나가는 속도랑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영 팔릴 것 같지가 않아 물건이. 그러면은 이럴 때 품절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뭐 아니면 계절을 좀 잘못 읽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가을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처럼 그냥 여름 거 막바지로 여름 물건을 만들었는데 추워져서 못 입는,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그래요. 품절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도 품절이랑 아니다, 뭐 아예 다른 개념인데, 미송 잡으면은 왜 물건이 밀려요? 화요일에 나온다고 했으면 화요일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밀릴까요? 이거는 또 제작하는 집이랑 수입하는 집이랑 또 이렇게 또 이유가 다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작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죠. 국내 생산을 통해서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 수입이란 건 중국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중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작집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은근 있어요. 되게 많아요. 막 원단 문제라든가 그런 일도 있고, 원단에서 꼬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정 맞추기라는 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게 아니고 스케줄을 정해서 이대로 나가는 거에 맞춰서 미송 풀리는 날짜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통 국내 공장에서는 오더를 넣으면은 그래도 수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한 2, 3일 내로는 나와요. 근데 그 물건이 나오면은 미송 잡혔던 업체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보통 매장들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물건이 밀리는 경우는 그 업체들이 많이 밀려 있거나, 그러니까 공장의 일이 밀려 있는 거지. 아니지, 이 한 품목에 대해서 미송이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잡았는데 지금 밀린다고 하시는 그 업체가 되게 늦게 미송을 잡았거나,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 순서대로 나가는 게 그게 인생의 맞으니까. 선착순. 선착순이지. 근데 뭐 수입 같은 경우는 그 물류라 그러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가 막힌다거나 항공 쪽에서도 막히는 그런 일정이 생긴다거나, 뭐 짝퉁을 들여와서 그게 뭐 또 섞여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보통 막 한 달씩 걸리고 막 이런 네.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태풍 때 엄청 오래 걸렸었잖아 그런 거. 기상 상황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옆으로 샜어.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도 주문이 엄청 많이 몰려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화밤에 뭔가가 출고 미송 출고가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일주일이 딜레이가 더 돼.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 뭐 하루 이틀 딜레이 되는 거는 소매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막 일주일 막 이렇게 딜레이 되면은 그거 주문했던 고객들도 다 주문 취소를 하잖아. 그지. 오래 그래서 걸리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뭐 공장에서 문제 터지는, 그러니까 꼭 그게 공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예를 들면은 디자이너들이 원단이나 부자재 같은 거를 공장에 넘겨줘서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을 받아서 옷을 제작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단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니까 원단을 뽑아내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부자재가 뭐 갑자기 끝나거나 부자재가 품절이 되거나 아니면 원단이 품절이 되거나 이러면은 비슷하게 똑같은 원단 뭐 이런 거를 또 대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공장에서도 원단이 들어가고 부자재가 들어가야지 그 옷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막 뭐 원단이든 부자재든 뭐가 하나가 막히면은 그거의 대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재료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재료의 있다는 거지. 문제도 있는 거지. 아니면 공장이 되게 바빠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래도 그건 거잖아. 선착순인데 내가 번호가 앞번호가 아니었던 거. 그치, 번호표를 늦게 뽑으신 거죠. 번호표 받았는데 100번이야. 이러면은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매장에서 번호표가 아, 번호표가 100번이신데요 라고 아.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럴 땐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그러잖아. 이거 뭐 미송 잡으면 언제 나와요? 이거 미송이 많이 밀려서 뭐 한 2주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런 경우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지. 근데 이런 건 또 미송을 안 잡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잖아. 그치. 어렵군. 마지막 질문이야. 물건을 주문해서 받아보니까 이제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 와, 이거 괜찮다. 나가 주문했어. 근데 받아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겠지? 내가 하나 되게 아쉬운 게, 그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동대문 옷은 그냥 완전 싸구려에다가 막 재질도 안 좋고 막 그게 그냥 싸기만 한 그런 그 평가가 되는 부분이 되게 아쉬워. 옷을 샀는데 사진에서 보던 거랑 되게 다르다,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되게 뭐 제작 원가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단가가 싼 옷들은 원단에서 문제, 막 공임의 문제, 공장 공임의 문제, 막 이런 걸로 막 단가를 얼마든지 낮출 수는 있는데 그만큼 제품 퀄리티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 요새 사람들 막 다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방위다네. 쇼핑몰들이 많은데, 그런 옷들 대부분이 도매 업체들도 싼 거 파는 그런 단가가 좀 낮은 집들은 퀄리티가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 제작인데 여기서 우리 매장 홍보해도 되는 거야? 일단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야. 물건을 인터넷으로 뭐 신상맛 땡 이런 걸로 보고 시켰는데 너무 사진이랑 다르단 거지. 뭐 아무래도 직접 나와서 보는 거랑 어플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보는 그런 사진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소매 업체들 대부분 그 디테일 컷 찍을 때 색감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힘들고 그냥 단가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 대비 가격이 싼 단가들이 낮은 것들은 퀄리티가 안 좋다. 싼 게 비지떡이다. 원단이 막 싸구려를 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봉제 기술이 되게 안 좋은 공장에서 맡겨서 이렇게 물건을 나온 걸 수도 있고, 되게 단가가 비싼 것들은 봉제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 그리고 엄청 많이 대량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파스에 막 한 10장, 15장씩 이렇게 제작을 해서 꼼꼼하게 비싼 공임을 주고 만들면은 그 공장에서도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너의 말의 요점은 가격을 보고 사라 이건가? 아니지,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 사진이랑 너무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 근데 다르단 게 보통 퀄리티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음.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는 싼데 이유가 있어서 싼 거다. 솔직히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겠지? 원단을 싸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진짜 봉제를 대충 했거나 뭐 그런 이유에서 단가가 싸면은 옷이 한 번 입고 세탁기에 넣었는데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이러면은 그 옷이 아무리 이쁘고 마음에 들어도 다른 컬러를 선택한다든지 어쨌든 재구매율이 낮아진다는 거지. 그만큼 퀄리티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너무 싼 거 하면은 단골 근데 형성이 어렵다는 거지. 이게 다 그거잖아. 진짜
자기가 싼 걸로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박리담회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10장 팔 때 나는 그냥 한 장 퀄리티 괜찮은 거 팔아서 그 부분을 상쇄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퀄리티가 높은 거 위주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새는 워낙에 단가 싼 것들을 많이 찾으니까. 다 치킨 게임이라서 상가도 이제 보면은 그 상가별로 특징이 있잖아. 보통 보시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뭐 디오트, 뭐 테크노, 청평화, 뭐 광희, 여성복 보면 뭐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상가마다 다 특징도 있고 그 뭐 상가 안에서 또 그 매장마다 층마다 그게 다 달라요. 가장 비싼 옷을 파는 데라고 하면은 이제 뭐 플레이스, APM 플레이스랑 제일평화, 가장 비싼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정말 다 나뉘어 있는데 이 친구 매장이 제일평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그냥 팔아주세요. 그러려고 찍어준 거니까. 여기서 내가 매장 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뭐 매장 소개나 이거 몇 층 몇 호 어디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이렇게 퀄리티에 이렇게 집착적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 그래도 나름 이제 상가 중에서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는 제일평화 안에 있는 매장이고요. 몇 3층이었나? 네, 3층 185호 스터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저기 어디서 막 어플이나 이런 곳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니까. 뭐 중간에 횡설수설도 섞이고 조금 핀트에서 엇나간 대화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댓글이나 뭐 쪽지 같은 거 오면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실제로 매장을 하는 친구가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찍고 나니까 생각보다 길어갖고 지금 조금 무서워. 편집하기? 친구가 아주 떨린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별거 아니니까 다음에는 이제 매장에 가서도 한번 찍어볼게요. 사람들이 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거 알지? 아, 있지. 시장 사람들 기세단 얘기 엄청 많잖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내가 찍어보고 싶은 게 이제 혁진이랑 가갖고 이제 매장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거를 빨리 해보면 좋겠는데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튼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평, 스터니 한 번씩 한번 가보세요. 잘해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고 하니까 뭐 평타는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뭔가 조언이라던가 주의할 점이라던가 그런 거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코로나만 좀 해결되면 좋겠고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그 말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되는데 보시면은 그냥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우리 마지막 인사는 항상 이거야. 이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대박 나세요.